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나와야 할 항목들은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한 개씩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래서 이렇게 찍으셔서 이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 부모님의 선택은, 자, 이와 같이 글자를 입력하고요. 자, 위치를 일단 이렇게 적당히 올려준 다음에 글자를 키워줍니다. 자, 글꼴을 뭐 어떤 글꼴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제 나눈 손글씨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글자가 좀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눈 손글씨 펜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글자체가 없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나눈 손 글씨체라고 치시면 글꼴들이 나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고 파워포인트를 껐다가 다시 키시면 이 글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 부모님의 선택은, 자, 여기에서 그림자 효과를 주면 더 진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오히려 이게 또 눈에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그림자 효과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좀 키워서 정렬을 가운데로 해서 자, 이렇게 주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제목이 계속 다른 슬라이드에서도 똑같은 요 항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미리 줘서 요거를 슬라이드 복제를 하게 되면 다음에 2번 슬라이드 만들 때 여기에 줬던 슬라이드 효과를 굳이 또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이 제목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먼저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위쪽 상단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 클릭. 네.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효과는요, 총 3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나타내기 효과, 강조 효과, 끝내기 효과. 그래서 나타내기 효과나 강조 효과는 색깔들이 다 틀립니다. 나타내기는 녹색, 강조는 노란색, 끝내기는 이런 적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봐서 이게 나타내기인지 강조인지 아니면 끝내기 효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이 효과 중에서 나타내기 효과 중에서 날아오기, 밝기 변화. 자, 밝기 변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밝기 변화 클릭하면 동시에 모든 글자가 한 번에 밝아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효과를 준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 요 1이라고 쓰여 있는 요 부분 네모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눌러서 문자 단위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그 다음에 이 10초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요거를 10%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요거를 20% 정도로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이 정도 속도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를 강조하는 효과.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강조하는 효과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이 그냥 아까 나타내기 효과가 바로 강조 효과로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측 상단에 애니메이션 추가를 누르시고 하셔야 이 효과가 나온 다음에 다음 효과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추가, 그 다음에 강조 효과에서 물결 무늬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생을 해보면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결이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다 보면요, 항상 모든 효과는 클릭할 때 시작으로 돼 있어요. 클릭할 때. 실제로는 얘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면 클릭을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클릭을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기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조 효과가 나오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가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자, 2번 애니메이션 창에서 2번 항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화살표를 자, 딱 클릭을 하시면요, 클릭할 때 시작으로 지금 체크가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전 효과 다음의 시작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전 효과 다음의 시작이 뭐죠? 먼저 요 글자가 나타내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물결 무늬 치는 강조 효과가 나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이전 효과 다음의 시작 누르신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클릭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자동으로 재생이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슬라이드도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제목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각각의 항목의 애니메이션을 따로 줄 필요 없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복사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이러면 똑같은 항목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고요. 각각의 항목을 보면요, 슬라이드에 다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3번 슬라이드도 애니메이션, 4번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똑같은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번 슬라이드부터 5번 슬라이드까지 다 똑같이 이제 만드셨으면요, 이제 각각의 항목에 들어가야 할 글씨들을 먼저 고쳐볼까요? 자, 2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레이아웃은 미리 구성을 해놔야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사전에 먼저 구상을 하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드셔야 훨씬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고칠 거를 클릭하고 지운 다음에 집을 사줄까? 아니면 전세를 해줄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이제 또 선택을 해야죠. 자,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까? 바로 이거야. 자, 이렇게 글자 입력하고 보니까 왼쪽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았죠? 그럼 커서 키로 이렇게 적당히 가운데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드를 이제 또 선택하셔서 또 글자를 여러분이 입력할 것을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은 역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최고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또 선택하고요. 자, 물건이 딸리네요. 지금 아니면 놓치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매수 타이밍.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딱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또 가운데 정렬 어느 정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목까지는 다 썼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재생해보면 똑같이,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대제목은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PT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은 항상 그림을 넣는 그런 형태 좋아하고요. 오른쪽은 텍스트 형태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사람의 이 눈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요. 왼쪽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잘 이 글들이 인식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그림으로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텍스트로 보여주면 더 훨씬 더 빠르게 이 PT를 보시는 분들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여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이미지에서 찾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창을 여시고 네이버에서 구글 이미지라고 검색하시면 이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죠. 구글 이미지 사이트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결혼식 딱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검색하니까 여러 부부들의 이 사진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결혼하시는 분 한 분을 제가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미지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캡처할 건데요. 이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오픈 캡처 실행을 해야겠죠. 컨트롤 알트 O 오픈 캡처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오픈 캡처 실행을 하시고요. 오픈 캡처가 단축키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바탕화면에 있는 오픈 캡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픈 캡처 처음 가신 분들은 반드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프로그램 설정에 프로그램 설정 클릭하시고 먼저 캡처 선택, 그래서 캡처 클립보드의 자동 저장, 네, 이 부분 체크, 캡처 때 프로그램을 숨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바로 편집, 저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샵을 한 개가 있으신 분은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캡처 이미지 자동 저장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폴더는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 라이브러리에 사진의 내 사진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지금처럼 저장 폴더가 C 유저 픽처라는 이 항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미지 형식은 PNG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PNG는 화질이 좋기 때문에요. 좀 더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JPG 화질 클릭, 가장 좋은 화질로 선택해 주시고요. 나머지 거 세팅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캡처 화면을 최소화로 내려놓으시고요. 오픈 캡처를 할 때 캡처 모드로 전환하는 단축키가 여러분 자판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영어 R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캡처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사진을 캡처합니다. 자, 그 다음은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와서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이 붙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너무 딱딱하죠? 더블 클릭, 오른쪽 상단의 리본 메뉴가 바뀝니다. 그림 효과를 클릭하시고 그림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 그리고 50%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얀색 배경과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만들어주죠. 뭐 포토샵으로 얘기하면 패더 효과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 부모님의 선택은 이와 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인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물음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이미지 똑같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물음표. 자, 검색하시면요, 여러가지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음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이미지를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캡처를 했고요. 다시 파워포인트에 와서 컨트롤 V,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캡처를 할 때 첫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가급적이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구성을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집을 사줘야 될까? 아니면 전세를 보증금을 줘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고민되는 모습의 사진을 또 찾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미지 가서 여기에서 고민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고민하는 사진들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사진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미지가 이건 너무 작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 다른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이미지,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해볼까요? 네, 이미지 보기. 자, 다른 이미지. 자, 요 이미지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R.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을 캡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와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사진을 좀 더 길게 약간 늘려주고요. 원래 늘리면 이렇게 그림이 깨지는데요. 약간씩은 이렇게 늘려도 크게 보기에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그림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0%.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네, 여기에서 집을 사줄까 전세를 해줄까, 여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항목에 대한 이유를 여기다 써줄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항목의 텍스트가 들어갈 건데 그냥 글로 쓰면 모양이 이쁘질 않죠. 자, 그래서 삽입에 스마트 아트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해 보시면 목록형이 있는데, 목록형에서 조금 내려보시면요, 자, 이와 같이 세로 곡선 목록형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와 같은 텍스트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항목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벗어나고 있죠? 그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점점점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우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자,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안으로 몰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세로 길이도 똑같이 올려서 내리면 세로 길이도 이렇게 좀 키워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드셨으면요, 자, 요것에 대해서
같은 색깔로 나가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색을 변경합니다. 스마트 아트에서 디자인 누르시고 색 변경, 그 다음에 색깔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요 색깔로 한번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색깔 변경도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얘가 지금 전체 하나의 도형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요거 하나 따로 움직일 거고 요거 하나 또 따로 움직일 거고 애니메이션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따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영어 G. 자, 한번 해제했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G를 누르면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분리가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1, 2, 3이라는 숫자를 넣어 주겠는데요. 자, 그러려면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 여백에다가 이렇게 찍어 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 1을 넣어주고요. 자, 요게 너무 작죠. 여기다 올려보면요. 너무 작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글자체를 헤드라인 M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를 키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키워서 이동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적당한 위치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D를 누르면 똑같은 파일이 또 복사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또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D. 그래서 얘도 여기에다가 똑같이 맞춰주고요. 숫자가 이제 고쳐줘야겠죠? 숫자를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2. 그리고 얘는 3. 자, 이렇게 고쳤는데요. 보니까 색깔이 이 색깔인데 숫자는 검정색이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글자 색깔을 이거와 같은 색깔로 맞춰줍니다. 2도 선택해서 연두색으로 맞춰줍니다. 3도 선택을 해서 같은 주황색으로 맞춰줍니다. 자, 1, 2, 3.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엔 내용을 넣어줘야겠죠. 집을 사줄까 아니면 전세를 해줄까. 왜 고민을 하는지 그 이유를 넣어주는 거죠. 삽입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고 이 도형 안에 글자 찍으면 도형 안에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는 바닥이고 물음표. 자, 그 다음에 삽입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두 번째 항목. 집을 사자니 비싸고. 자, 세 번째 가로 텍스트 상자 3번 찍고 전세를 얻으면 2년 뒤는.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자가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데도 놔둔 이유는 이 글자 하나하나 개개인 각각의 것들을 동시에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전체 이 글자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항목을 찍으면 이렇게 세 개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홈 버튼 누르시고 상단의 홈 버튼 글자체를 나눈 손글씨 펜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글자 좀 작네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세 번 넣는데요. 한 칸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와 같이 글자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글자가 눈에 안 띄는 경우에는요. 그림자 효과를 한번 주면 글자가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면 일자 따로, 원 따로, 글자 따로. 자,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주기가 물론 줄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하나씩 움직일 때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얘를 컨트롤 G, 그룹으로 묶는 키죠. 또 두 번째 항목도 드래그해서 컨트롤 G.
3번도 드래그해서 컨트롤 G.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의 3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효과는 맨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까?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2마리의 토끼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2마리의 토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2마리 토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마리 토끼 하나 선택을 해서 이쁜 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귀엽네요. 자, 요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자, 이 이미지를 캡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와서 컨트롤 V. 자, 이와 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조금 늘려줍니다. 더블 클릭. 그림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0%.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토끼 그려줬으면요. 그 다음에는 2마리의 토끼니까 2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이유 2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이제 요것도 이제 그냥 텍스트로 넣으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에 보면 관계형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형.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글라스에 담겨지는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깔때기형. 자,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를 또 옮겨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커서 키로 움직여 봅니다. 이미지가 좀 작다. 그럼 좀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또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리면 더 커지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색깔이 너무 한 색깔이니까 좀 보기가 그래요. 그러면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의 색 변경, 그래서 색깔을 좀 더 컬러풀하게 바꿔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색깔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하나가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려면 이게 전체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자,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G, 다시 또 컨트롤 시프트 G. 네, 이러면 도형이 각각의 다 하나의 항목으로 다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개체 하나를 요 개체를 하나만 지울까요? 2마리 토끼니까. 자, 이렇게 개체를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겠죠? 넣고자 하는 말을. 자, 여기에는 대출, 여기에는 보증금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여백 가운데다가 클릭하면 깜빡깜빡거리죠? 대출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증금.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대출, 보증금 선택하시고 그림자 효과를 요건 줄까요? 네.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다 됐고요. 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안정감 있게 약간 글라스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위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출, 보증금 요 2개를 합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래서 여백에 찍고요. 아파트 구입 해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글자를 좀 키워줘야겠죠? 자, 이렇게 글자를 키워주겠습니다.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색깔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요. 내용은 다 구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엔 4번째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은 역시 가격 상승하는 지역이 최고야. 그럼 어떤 지역이냐 이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정 뉴타운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이미지 또 가시고 신정 뉴타운.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신정 뉴타운 지도가 나오는데요. 자, 해상도가 좋아야 나중에 이 그림을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으니까요. 해상도 좋은 사진을 먼저 보는 방법은 더보기에서 검색 도구에서 크기를 큰 사이즈를 먼저 선택하시면요. 지금처럼 이미지가 큰 사이즈의 그림들만 먼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기 클릭. 네, 요건 이미지가 깨진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다른 그림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전 뉴타운 롯데 캐슬로 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을 선택. 그래서 이미지 보기. 요건 좀 작네요. 또 지도를 하나 선택을 딱 해서 이미지 보기. 이것도 조금 깨지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이미지 선택할까요? 이거는 다른 데 쓴 워터마크. 그러면 요 이미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보기. 자,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요걸 이렇게 캡처를 하시고요. 파워포인트 와서 컨트롤 V.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대를 좀 시켜줍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도록 연한 원을 좀 몇 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셔서 삽입에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관계형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원 모양이 있습니다. 자, 기본 변형 확인 누르시면 지금처럼 원이 그려져요. 자, 이 원이 좀 작다. 원을 좀 키우면 되겠죠? 대각선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눌러서 끌면 원이 이렇게 커집니다. 자, 이 정도 원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원이 똑같은 색깔이니까 좀 보기가 그래요. 좀 컬러풀하게 색 변경, 색깔을 여러 개의 색깔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됐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이 해당 항목들이 도형이 글씨들이 각각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G 그룹을 해제합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해제시켜 주고요. 이제 이 도형은 가만히 있을 거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글씨들만 뜰 거니까 이건 굳이 뭐 그룹을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각각의 항목에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래서 여백에다가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역세권 지역이다. 역세권 지역. 그래서 얘를 한번 일단 올려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글자가 작네요. 자, 헤드라인 채로 좀 진하게 글자를 키우고요. 자, 하얀 색깔로 가겠습니다. 글자는 하얀 색깔,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줘서 이렇게 잘 보이게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정도.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얘도 컨트롤 D를 해서 이쪽에도 좀 붙여주고 컨트롤 D.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도 좀 붙여주고. 네. 자, 역세권 지역이고 또 목동과 인접.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상승력 최고의 물건. 자,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 항목을
글자를 입력했고요. 나중에 요게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 행동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또 재테크하는 하기에는 정말 좋은 물건이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황금알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이미지 가서 여기서 황금알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와 같은 황금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이쁜 것들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요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미지 보기. 요거는 에러가 난 사진이고요. 그러면 다른 사진. 자,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보기. 자, 요거를 제가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지금처럼 캡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화면 와서 컨트롤 V.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엄청 크게 나오죠?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 그림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딱 찍고요. 자, 전화 문의가 많습니다. 서두르세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제가 좋아하는 나눔성 글씨 펜으로 바꾸고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자, 정렬 가운데로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요. 거의 다 됐거든요. 자,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화번호를 하나 조금 확대해서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하나 또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해서 글씨를 하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씨의 내용은 이제 K마스터즈 공인만이 가지고 있는 성실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재산을 노하우로 키워드립니다. 해서 지금 전화 주세요. 미음 한자 전화기 모양을 또 찾아야겠죠? 전화기 모양을 또 찾고 그 다음에 02 123에 4567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가운데 정렬시키고 글자체도 헤드라인 네임으로 좀 진하게 바꿔주고 글자도 키워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실과 노하우로 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른 거 줄까요? 지금 전화 주세요. 요거 좀 키워볼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자, 요거는 옆으로 살짝 빼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용 구성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만 주고 녹화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 사이에 전환 효과를 줍니다. 전환 효과.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 다음 화면으로 바뀔 때 그 중간에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자, 위쪽 상단에 전환 효과 선택,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선택. 이 중에서 파장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파장이 안 보이시는 분은 이걸 내리시면 이 항목 중에서 파장이 보입니다. 자, 2번 슬라이드는 파장을 줬고요. 3번 선택, 3번 슬라이드 선택. 이번에는 전환이라는 거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지금 옆에 보이시죠? 효과가 4번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궤도,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이번에는 큐브. 자, 요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항목의 전환 효과는 다 줬고요. 그 다음에 항목마다 슬라이드 효과 말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또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를 한 번에 다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당 항목은 3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 클릭, 그 다음에 날아오기 선택을 하고요. 방향이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 효과 옵션 선택, 그 다음에 방향이 아래에서가 아니라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날라오네요. 그 다음은 이게 지금 하나로 묶였으니까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요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첫 번째 항목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할 때 시작을 선택해주면 지금 전 숫자가 2, 3, 4로 나타나고요. 재생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런 효과가 나오죠. 클릭할 때마다 1번, 2번, 3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요 순서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슬라이드. 자, 대출, 보증금, 얘도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바운드 효과를 줄 건데요.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바운드 클릭, 동시에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효과 주는 첫 번째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우측 버튼 클릭할 때 시작, 그리고 재생해 보면 지금처럼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아파트 구입이 또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구입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자, 요걸 클릭하시고 나타내기 효과에서 여기 말고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아오기 누르면 이렇게 날아오는 거고요. 바람개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부메랑,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부메랑으로 해볼까요? 자, 부메랑 선택하고 확인. 자, 얘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해서 문자 단위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날라왔으면 이걸 강조도 한번 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강조 누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벌써 한번 애니메이션을 여기 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추가로 누르고 반드시 애니메이션 주셔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 꼭 기억하세요. 클릭, 강조 효과에서 펄스를 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크게 작게 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엔 크게 작게를 해볼까요? 아, 이거 모양이 별로네요. 글자가 붙어 있어서. 그러면 추가해서 얘를 하지 말고 굵게 번쩍 펄스로 할까요? 색파동? 흔들기? 네, 흔들기로 한번 할까요? 네, 흔들기.
자,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재생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번 슬라이드 선택해서 마찬가지죠. 역세권 지역 컨트롤 누르고 목돈과 인접 가격 상승률 최고 물건. 자, 세 개를 다 선택하시고 얘는 밝기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측 버튼 눌러서 효과 옵션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문자 단위로 한 글자씩 쭉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눌러서 클릭할 때 시작으로 선택해주면 자, 개체 요 첫 번째 항목 선택. 자, 이렇게 세 개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첫 번째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할 때 시작으로 눌러주면 2, 3, 4로 바뀌죠. 자, 그럼 얘는 또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슬라이드까지 끝났고요. 5번 슬라이드 마지막. 자, 전화무리가 많습니다. 얘는 타이핑 치는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럼 타이핑 치는 효과를 주려면요, 나타내기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에다가 나타내기 효과를 주게 되면 전체 글자가 한 번에 나오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죠? 더블 클릭,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다 문자 단위로. 그래서 지연 시간을 0.3으로 확인. 자, 그럼 전화무리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텍스트 효과가 나오죠. 윈도우 오피스 2007에서는요, 이게 텍스트, 칼라 텍스트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2010에는 그게 따로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고요. 글자가 타이핑이 쳐졌어요. 그 다음에는 요 글인가 요 두 개 항목이 사라지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와 이 글씨를 둘 다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추가를 눌러서 사라지기. 그래서 사라지는데 가라앉기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로 이렇게 딱 위치를 해줄 건데요. 얘는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 나타내기 효과 중에서 아래로 내리기, 위로 올리기, 휘돌아 나타내기. 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휘돌아 나타내기인데 전체가 한 번에 나오면 안 되겠죠? 또 더블 클릭. 이것도 문자 단위로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때 이 전에 일어났던 요것과 요 황금알이 동시에 내려간과 동시에 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실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항목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이 글이 날라오는 거죠. 자, 해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또 클릭. 이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이 그림이랑 글이 내려가면서 아까 했던 마지막 멘트가 나오겠죠. 클릭을 하면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다 일어났으면요,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 애니메이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F5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자, 이거 여러분들이 브리핑 하면서 설명하면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클릭. 양천구 신전 뉴타운 사업지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 상승을 쓰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목동과 인접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은 앞으로 가격 상승력이 최고인 아주 정말 노른자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자, 황금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이런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두시면 분명히 몇 년 후에 재테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니까요. 꼭 지금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K마스터즈 공인은요. 성실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녹화를 끝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슬라이드가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camtasia라는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진행하셔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자, 이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camtasia 카페 메뉴 중에 camtasia 동강을 보시면요. 그 동강에서 이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camtasia 동강 편에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요 파일을 가지고 동영상 녹화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을 유혹하는 브리핑 자료 만들기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